여러분은 혹시 한 번이라도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몸이 붓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혹은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이 작은 신호들은 모두 콩팥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정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망가지기 시작해도 초반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방치하다가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죠. 콩팥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콩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위험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콩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미리 알아두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그럼 콩팥이 망가지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따라오는지, 그리고 그 전조 증상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콩팥병이 위험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콩팥은 기능을 50% 이상 잃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콩팥이 손상되면 체내 노폐물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균형이 깨지게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콩팥의 가장 큰 역할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손상되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메스꺼움, 구토, 식욕 저하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체내 독소가 쌓이면 정신적 혼란이나 집중력 저하, 심한 경우 혼수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나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독소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폐물 축적은 피부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병 환자들의 피부를 보면 엄청나게 긁은 흔적들이 많고 상처들이 많아 피부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의 상승인데요. 콩팥은 체액과 염분을 조절해 혈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심장과 혈관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콩팥병 환자 중 상당수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의 불균형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단 과도한 체액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어 심부전의 위험을 높입니다. 수분과 염분이 과다하게 축적되면서 심장은 더 많은 양의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콩팥병으로 인해 심부전이 더 빨리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특히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심장 박동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각할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빈혈과 심각한 피로감인데요. 콩팥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손상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콩팥병은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에 쌓이는 노폐물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고혈압을 유발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콩팥병 환자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콩팥이 손상되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들이 배출되지 못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독소 축적과 더불어 콩팥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이 존재합니다. 콩팥이 망가질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소변에서 가장 먼저 이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탁해지거나 거품이 생기는 경우 단백뇨가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량이 줄거나 늘어나는 것, 특히 밤에 자주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증상도 콩팥이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콩팥병 환자의 인터뷰를 보면 잠이 들고 나서 매일 새벽 4시쯤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도 못 자고 항상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야간뇨 증상이 생겨나시면 콩팥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피로와 무기력감입니다. 콩팥이 손상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적혈구생성 부족으로 인한 빈혈과 체내 노폐물이 쌓여서 발생하는 피로입니다. 이로 인해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무기력해지고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콩팥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종인데요. 콩팥이 몸의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얼굴이나 발목, 손 등이 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 주변이 붓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콩팥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병이 심해지면 붓는 정도가 더 심해져 붓기가 잘 빠지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콩팥병을 의심하고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식욕 저하와 구토 증세입니다. 콩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소화기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고 자연스럽게 식욕이 저하되고 음식물 섭취 시 구역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병 환자들은 종종 음식을 볼 때 입맛이 없어지고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체내에 요독물질들이 쌓이는 요독증이 생기게 됩니다. 요독물질은 혈액을 타고 신체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위장관에 악영향을 주어서 식욕 저하와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소화기의 갑작스런 증상들은 콩팥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숨가쁨과 가슴의 답답함입니다. 콩팥이 손상되면 폐에 체액이 쌓이면서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이 가해지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수분이 몸에 과도하게 쌓여서 폐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요. 폐에 물이 차게 되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지고 숨이 차는 증상과 함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평소보다 숨쉬기가 힘들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다면 콩팥병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으니 꼭 병원에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콩팥이 망가질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콩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물 대신 커피나 다른 음료들을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콩팥에 무리를 주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콩팥은 물을 이용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면 콩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배출하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음료는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콩팥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염분의 섭취를 줄이는 건데요. 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염분은 체내에서 수분을 끌어들이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며 콩팥에 무리를 줍니다. 그리고 몸에 들어온 많은 염분들은 콩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콩팥에서 염분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콩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콩팥에 큰 무리가 오게 되는데요. 물론 소금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죠. 그래서 염분을 충분히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만큼 염분은 우리 몸에 중요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에 포함된 염분 자체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최대한 식사할 때도 너무 짜게 드시지 않고 국물은 최대한 피하는 등의 습관을 가지시고
식사 외에 먹는 것들에서 나트륨은 최대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콩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적당히 섭취해야 하며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습니다.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식단은 콩팥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콩팥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콩팥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오늘은 콩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위험성과 전조 증상, 그리고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증상을 간과하지 않고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 콩팥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더 나은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